에어컨을 틀어 놓으면 자꾸 꺼지고 틀어 놓으면 자꾸 꺼지네요. 이거 혹시 왜 이런지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일단 다시 한번 틀어 보죠. 그 제가 방금 왼손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연수하는 거 사진 좀 찍히게 하시고 저 뒤에서 뒷모습 보이게 몇 장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면 강의료가 안 나와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 육아휴직 해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 그러니까 뭐 추가 수당 말고 원래 봉급의 70%만 나옵니다. 그게 얼마인지 모르시죠? 봤는데 '이게 맞나? 내가 내 자식이랑 시간 좀 보내겠다고 육아휴직 하는데 돈을 쥐꼬리만큼 받아 가지고 분유값도 안 나오고 큰일입니다.' 어 근데 속도는 좀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기회를 드렸어요 좀. 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오늘 이제 여기가 이제 본론입니다. 사실 이거 들으러 오신 거거든요. 뭐 그래 글자를 뭐라 치든 간에 카카오톡 채팅 치듯이 치면 되는 건데 그걸로 이제 뭘 해볼 수 있을까? 예.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그 GPT나 여러 가지 AI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GPT 유료 버전을 쓰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오, 예, 여섯 분이요. 예. 나 유료 버전 써 봤다. 난 과거형이다. 옛날에 유료 버전 써 봤다 하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예. 과거형인 이유는 뭐 딱히 막 인상 깊지 않아서셨겠죠. 그러면 "써 봤다." 플러스 "쓰고 있다."라는 분들 중에서 "나 이거 학교에서 사용해 봤다.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서 써 봤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와. 예. 네 분 중에 한 분이 이탈하신 거예요. 그 두 번 손을 연달아 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써 봤는데 막 인상 깊지 않아서 바로 결제 구독 취소했죠. 혹시 넷플릭스 보십니까? 넷플릭스는 계속 구독하는데 아 큰일입니다. GPT 열심히 해야 되고 아 저기 오늘 제가 활용 방법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한 45 가지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인상 깊은 것도 있으실 거고 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거 뭐 하는 부분은 따라 안 하셔도 되고 '저거 좀 괜찮아 보인다.' 하시는 부분은 어 같이 따라서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컨이 계속 꺼져서 창문을 좀 열겠습니다. 에어컨이 왜 계속 꺼지는지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연락해서 좀 열어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아 45 가지가 있다고 제가 적어 놨는데 이 45 가지를 전부 다 하나하나씩은 하지 않을 거고 이 중에 보면 좀 겹쳐질 수 있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제는 45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제가 주제로 뽑은 건 33 가지인가 34 가지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한 10 가지 정도는 다른 데 압축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천천히 진행할게요. 이거를 같이 생각도 해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막 홈쇼핑 하듯이 "이런 거 좋고요." 막 막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재미가 없잖아요. 예,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어 제가 지금 알려 드리는 팁들은 "하셔라."가 아니에요. "이대로 하셔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애들한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를 이용해서 애들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지 상담할 때 GPT한테 시켜 놓고 GPT가 상담해 주고 내가 따라 읽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페르소나라는 용어 아시죠? 어떤 거냐면 이제
인간의 가면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나의 성격, 나의 특징 이런 거 이제 페르소나라고 그럽니다. 연극에서 주로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특성을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예제에서 INTJ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동기부여를 해 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INTJ 성향을 가진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 줬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도움 될 거면 나의 취향에 맞는 생식물을 줘야 될 텐데 그냥 "생성해 줘."라고 하면은 완전 저랑 안 맞는 ESFP 이게 계시죠? 저랑 안 맞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성향과 안 맞으시는 저의 취향과는 좀 거리가 머신 분의 성향대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도움될 때도 있죠. '아 맞다. 이럴 수도 있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의도적으로 INTJ가 아니고 다른 쪽 성향을 넣어서 "이런 성향의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동기부여했을지 말해 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에게 "이런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답변을 해 줘."라고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페르소나를 뭐라고 쓸 거냐? 선생님들 혹시 자기소개서 써 보셨습니까? 이게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소개서 쓸 일이 잘 없죠. 저는 이제 사립 임용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좀 써 봤는데 보통 이제 공립 선생님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일이 있잖아요. 임용 때도 자기소개는 하지만 이게 문자의 형태로 자세히 정리해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이제 가족력 이런 거 쓸 필요 없죠, 얘가. 막내 아들의 입장에서 글을 쓸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맞아. 집비치에게 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적어 줘야 뭘 적어 줘야 얘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평생 상담에게 활용하고 싶어. 나의 정확한 페르소나 분석을 위한 질문지를 구상해 줄 수 있어."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설마 내가 너한테 내 페르소나를 알려주고 싶은데 니가 나 페르소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페르소나를 명확히 이해하는 일은 뭐 중요하고요. 그래서 각 질문은 개방형으로 설계되어 있고 어쩌고 질문에 답하시면 제가 알아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라고 알려줘요. 근데 그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이걸 자세히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얘가 좋겠죠. 근데 AI를 쓰면 뭐라고요? "나의 시간과 체력을 아끼기 위함이지." 이거 답변하느라 또 물론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써먹을 수 있어서 좋긴 하겠지만 한 번 하는데 너무 품이 많이 들면 그것도 AI를 쓰는데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알려줘. 간단한 개방형 질문 말고 단답형 질문으로 만들어 줘."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만들어 줍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가치는 뭡니까? 꼭 심어 주고 싶은 태도는 뭡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 윤리 강령은 뭡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질문을 읽으면서. '저걸 안다고 나의 교육 스타일을 잘 반영해 줄 수 있을까? 내 교육 철학이 뭔지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나? 우리 사실 "나의 교육 철학은 뭐야?" 이러면서 애들 상담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셔서 MBTI 검사를 실제로 무료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하시면 INTJ라도 정확하게 I 지수가 몇이고 N 지수가 몇이고 T 지수가 몇이고 P 지수가 몇이고 J 지수가 몇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더 줍니다. 게다가 그 MBTI 검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볼까요? 구글 MBTI 테스트 라고 해서 그러니까 바로 안 할게요. 이미지만 보면 "내 MBTI 성향은 어떤 겁니다."라고 이렇게 줄줄이 설명을 해 줘요. 줄줄이 설명을 해 준다고요,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는 이런 성향이고 이런 성향이고." 줄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어 매번 이렇게 돌아가나요? 정말 집에 왔네요. 그거 복사 붙여 넣기 해 주시면 되고요. MBTI보다 쪼끔 더 정확한 심리 상담
어떤 성격 유형 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애니어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테스트 결과를 넣어줄 수 있어요. 제가 애니어그램 테스트 해서 실제로 제 걸 넣어 놓은 거거든요. 자제력이 있고 창의적이며 혼자 떨어져 있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피 모르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미지로 가져오셔 가지고 이미지 파일 추가하셔서 채팅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챗GPT 들어가시면 기본 화면입니다. 기본 화면에 이렇게 나이, 성격, 유형을 자세히 분석해 줘 하고 여기 보시면 플러스 방향 있죠, 요거. 요거 누르셔서 이미지 아니다. 여기 플러스. 이미지 파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 주시면 요런 화면이 된다는 말이에요. 요런 화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MBTI 결과를 첨부했어. 아까 말했죠, 갑질이라고. 내가 내 비서에게 "야, 이거 내 성격 검사지, 테스트지야. 이거 봐봐. 네가 보고 내 페르소나를 한번 알아봐봐." 그래서 1단계로 우선 첨부 파일의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 그다음으로는 분석 결과를 적용해서 내 페르소나를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 줘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더 많은 성격 유형 검사를 아실 수도 있고 더 많은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죠. 그럼 그거 업로드해 주시면 얘가 제대로 분석해 줍니다. "아, 당신의 MBTI 프로파일은 ISTJ예요." 제가 그때 제가 육아휴직하다 보니까 성격이 또 바뀌었어요. 원래 IN이었는데 IS로 바뀌었습니다. 82%는 뭐고 59% 정도는 뭐고 애니어그램 5번은 뭔 걸 보니까 "이러이러한 공통적인 성격 유형이 보입니다."라고 지가 다 분석을 해 줘요. 가치 철학은 뭐고요? "책임 있는 어른을 길러내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수업 평가는 이런 성향 때문에 ISTJ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리고 애니어그램 성격을 보니까 이런 성향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한 단원의 모든 내용을 사전에 세밀하게 설계하고 수업 중에는 변수가 생겨도 즉각 보완합니다. 그런 임기응변을 합니다. 뭐 그런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질문해 봤어요. 아까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질문을 이제 제 페르소나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질문을 해 봤어요. 뭐라고 할까? 요즘 고민이 많지.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지는 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걱정이 든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INTJ의 성격인 사람은 어때요? 막 수치화해 가지고 공부를 수치화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좋아해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1 년간 네가 작성한 모의고사 기록을 한번 정리해 봤다. 데이터를 근거로 보면 충분히 어쩌고저쩌고 8 월에는 오답률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쩌고저쩌고 작은 데이터들의 총합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00 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했을 때 이걸 할 수 있고 수치화해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조금 더 사람답게 말을 해 줘요. 아까 초반부에 봤던 INTJ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동기부여해 줘."라는 제 지시에 이 친구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나세요? 뭐라고 막 얘는 훨씬 더 이제 사람답게 말을 해 줘요. 내가 점점 더 디테일한 정보를 주면 줄수록 얘가 저에게 점점 더 맞춰져서 답변을 해 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QR 코드 찍으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근데 이걸 내가 그럼 매번 업데이트해 가지고 애니어그램 올려주고 뭐 MBTI 검사해 주고 매번 페르소나 뭐 검색해 가지고 질문지 줘 봐. 이렇게 내가 답변해 주고 개방형 질문 답변해 주고 매번 그 과정을 거쳐서 이걸 해야 되느냐? 가 아닙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 설정 키가 있습니다. 제가 메인 화면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메인 화면에 딱 들어가잖아요. 챗GPT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 딱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여기 아이콘이 있어요. 누르시면 설정란이 있습니다. 설정란. 설정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설정 키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 자, 보세요. 모두 삭제 이거 누르고 큰일 납니다. 내 채팅 기록이 다 사라져요. 복구가 안 돼요. 중요한
채팅 또는 이거 나중에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쟁여 놓으셔야 돼요. 그 쟁여 놓는 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모두 삭제 누르면 큰일 납니다. 개인 맞춤 설정 여기 있어요. 개인 맞춤 설정. 맞춤형 지침 제가 꺼 놨어요. 지금 제가 꺼 놨습니다. 켜 볼게요. 켜면 챗GPT가 당신을 뭐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까? 뭐 대왕폐하라고 불러줘. 임금님이라 불러줘. 무슨 무슨 선생님이라 불러줘. 이쁜 공주님이라 불러줘. 귀염뽀짝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작성해 주실 수 있어요. "교사입니다.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좋겠나요?" 자 이게 챗GPT가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 이렇게 써 주는 거예요. 그 한 번 작성한 페르소나를 복사하셔 가지고 여기 맞춤 설정 들어오셔서 여기에 써 주시 복사 붙여 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부터는 내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내 페르소나에 맞는 답변으로 생성을 해 줘요. 자 아까 여기 새 채팅의 차용 여기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클릭이 안 됩니다. 이게 누르면. 칸이 안 생겨요. 새 채팅 "이제부터 내가 쓰는 채팅에는 요걸 반영해 줘."라고 써 주시면 돼요. 나는 INTJ 성향을 가졌어. 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식 눌러 주시면 이제부터 답변할 때 INTJ 성향에 맞는 답변을 해 줘요. 근데 '나 이거 끄고 싶다.' 매 그 약간 유튜브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알고리즘이 똑같은 것 중에 좀 자른 것들 있잖아요. 좀 다른 거 보고 싶은데 그때는 요걸 꺼 주시면 꺼 주시면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됩니다. 다시 켰을 때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써 주시고 쓰시다가 이제 페르소나랑 관련된 거 필요 없어 하면 여기 다시 들어오셔서 새 채팅의 사용 요걸 꺼 주시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필요하면 요거 버튼 눌러서 다시 켜 주시고 꺼 주시고 켜 주시고 꺼 주시고. 보통 끄고 사용합니다 근데. 뭐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 저는 이제 대학교란다. 대학 입시 상담 시즌이 좀 되면 좀 애들 학업 상담이라든가 좀 우울이 많이 오는 애들이 생각보다 요새는 좀 많아 가지고 상담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요거 켜고 상담 내용이라든가 또 연애 상담이 저희 학교가 좀 공학이다 보니까 입시 3달 앞두고 막 연애를 하는 거 깨지고 막 그런 거 보면 짱나 가지고 막 상담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다. 좀 이따가 연애 상담하는 예시도 나올 거거든요. 네. 하여튼 요거 좀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나를 부르는 호칭,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거 보세요. 아예 3 학년 선생님으로 바뀌지냐. 어떤 특성을 가렸으면 하나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말투. 얘가 AI일 뿐인데도 반말로 하면 좀 거슬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 항상 중칭을 써 줘. 아니면 구어체로 써 줘. 뭐 그럴 때 있죠. 아니면 뭐 "내가 제시하는 재료들을 항상 표로 마지막에 정리를 해 줘." 라고 얘한테 내가 매번 반복해서 요구할 내용들 여기 미리 적어 놓으시면 진짜 편하십니다. 지도할게요. 어 여기서 또 알려드릴게.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자동 탐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국어로 설정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귀찮다면 한국어 설정 꼭 해 주시면 되고요. 음 뭐 나머지는 뭐 크게 알려드릴 게 없고 여기 설정에서는 마칠게요. 그래서 페르소나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거를 여기다 업로드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아까 다 내용 말씀드린 거고. 자 맞춤형 설정 중에 이제 챗GPT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한테 "너 구글에서 좀 뭐 좀 긁어서 좀 사용 정보 좀 업데이트해서 알려줘 봐봐." 라고 매번 질문하기 싫으시면은 맞춤형 아까 설정 들어가셔 가지고 웹 검색 허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리가 뭐냐면 오픈AI 그러니까 챗GPT 회사에서 만든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네가 마음대로 써." 하면 됩니다. 혹시 코딩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코드라든가 캔버스 이거 네가 알아서 써." 해 주시면 됩니다.
그 핸드폰으로 GPT 이용하시는 분들은 음성으로 얘한테 뭔가 명령할 수 있거든요. 그 음성 기능도 켜 놓거나 꺼 놓으실 수 있죠. 자, 저거를 체크를 왜 하고 안 하는 거가 있냐? 당연히 웹 검색하고 이미지 생성하면 좋지. 인데 그게 아니고요. 유료 버전이라 하더라도 이미지 생성을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이미지 생성을 너무 빠르게 여러 개 하다 보면 제약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꺼 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 "야 이미지 만들어 줘." 그때그때 하는데 제가 이걸 켜 놓잖아요. 그 지만큼 이미지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기회 날리고 싶지 않은데 막 지만큼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꺼 놓습니다. 꺼 놔도 챗GPT 추천에 들어가시면 여기 도구란이 있어요. 꺼 놓고 내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냐. 도구 누르셔 가지고 이미지 그리기, 웹에서 검색하기 이거 이제 "네가 해 봐." 라고 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내가 이걸 너무 자주 쓰는 이거 설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좀 자주 쓴다. 그러면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학생 상담 준비할 때 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 활용 팁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교실 바깥, 그러니까 애들이랑 학생 상담하거나 뭐 가정 통신문 만들거나 그런 란이 있고 수업 란이 있고 마지막 또 란이 있는데요. 학생 상담 준비, 저는 상담할 때 그게 좀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해 가지고 연애를 하거나 그렇게 안 보이나요? 공부를 하거나 뭐 친구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가족 특히 가족 요즘은 가족에 문제가 있는 애들 참 많습니다. 또 그런 쪽에서 뭐라고 답을 해 줘야 될지 좀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경험이 많으시거나 본인이 직접 그런 경험을 겪었거나 하시는 분들은 해 드릴 얘기가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경험을 애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AI 툴을 이용하면. 그래서 사실 대학 입시 3달 앞두고 고민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뭐 내가 선생님이니까 그 상담해 줘야 되잖아. 막막할 때. 아 상담하려고 한 상담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 사항 그리고 얘가 나한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 질문 좀 미리 좀 알려 봐봐. 내가 그럼 당황하기 싫어. 씨 그거는 쌤도 생각 안 해 봤는데. 그거는 쌤도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냥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 모양이 빠진다 그러나요? 그러면 이런 거 기록 먼저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기록 점검해 보시고요. 상담 체크리스트 만드세요. 그 상담 체크리스트도 "야 그럼 네가 만들어 줘." 하면 체크리스트 다 만들어 줍니다. 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제 상태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상 질문이죠. "상황을 지나서 공부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어쩌고저쩌고. 그럼 여기에 "그럼 내가 뭐라고 답변해 줘야 되지?" 그러면 또 내 페르소나 입력해 주고 "이거에 대해서 네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 봐봐. 예상 답변을 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한 500자 이내로 만들어 봐봐." 그럼 지가 다 만들어 줘요. 음.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줘 봤어요. 얘가 뭐 때문에 고민인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생각하시면 열받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정말 아끼는 애였거든요. 정말 아끼는 제가 진짜 공들여 키운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는 막 진짜 흉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거든요. 입시 실감했다고 학교잖아요 얘가. 전화를 해 봤더니 "전화 좀 받아요." 왜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상담자는 걔는 수능 정시 지원을 준비하는 남학생이다. 상담자는 현재 2년 级나온 동갑 같은 학교에 여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는 며칠 전 수시 전형에 합격을 했다. 상담자는 여자친구가 대학에 먼저 합격하여 자신의 입시 결과를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연수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 중이다. 교제를 해온 2년간 한 번 이후로 다시 교제하는 중이다. 여자친구가 수시 합격을 한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날 치면 어떡하지?' 실적 찼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 1차 목표 이번 상담의 1차 목표는 입시 준비와 연애 관점의 균형점 찾기. 2차 목표는 감정과 현실을 분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감정과 이성이 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때로 어떻게든 막연하기도 한데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별에 대한 불안 이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해 줘야 될까? "정신 차려라." 그 말밖에 해줄 게 없을 것 같은데. "야 나 걔랑 결혼할 것 같나? 평생 갈 줄 알았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얘는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이거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보는 게 먼저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맞다. 그렇게 상담해야겠구나.' 하고 제가 자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애한테 쪼끔 더 체계화되고 단계적인 준비를 할 수도 있게 되고요. 흔히 하는 질문 유형을 예상해 논리적이고 공감 어린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가 답변도 미리 해 주는 여자친구는 이미 대학에 붙었는데 저는 아직 불확실하니까 자꾸 비교가 돼요. 자꾸 저만 뒤처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이 올 수 있고요.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주변에서 지금은 잠깐 연애 시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경험으로는 이런 질문 하나 있잖아요. "주변은 연애를 잠깐 쉬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본 애들 있잖아요. 애초에 연애를 안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가요? 아 저는 그렇던데. 연애 상담하는 하는 애가 있어요. "선생님 저 얘랑 계속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마라." 해서 진짜 제 말 듣고 안 만나는 애가 없어요. 근데 지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야 동생 너네랑 잘만 하면 굴러갈 수 있어." 이 말이 듣고 싶은 건데 저 같은 쌤한테 걸리면 얄짤이 없는 거죠. "마 때려치." "대학교 가서 연애를 해야지." 막 이렇게 말을 해 버리는 거죠. 선생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요? "마 딱 때려쳐." 막 이럴 수 있는데 아 자 놀랍게도 얘가 미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말만으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GPT가 이미지를 인식을 합니다. 자 같은 애예요. 자 연애 문제로 고민하는 고등학교 3 학년 학생과 상담을 하려고 한다. 상담에 도움이 될 만한 심리 상담 이론을 3 가지 추천한다. 그러니까 제가 막 상담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이런 연애 상담을 할 때 고등학교 3 학년이 3달 입시를 앞둔 애가 연애 상담을 요청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심리 상담 이론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좀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상담을 해 주고 싶은 거죠. 좀 전문가답게 물어봤어요. 어 인지행동 치료를 추천해 줬어요. 저는 이유도 다 알려줍니다. 왜 그걸 추천하는지 제가 알려줘요. 왜냐면은 타깃지 사고에 빠져서 불안이 심화되는 상태에 접근합니다. 그럴 때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데 넘버 1 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ISTJ 5번 교사의 사실 확인, 근거 중심, 자기 점검 루틴과도 잘 어울립니다. 당신한테도 어울리는 이론이에요. 라고 추천해 줘요. 그러니까 페르소나 입력하는 게 참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내 획득을 써먹을 거기 때문에 나한테 적합한 도구를 알려주게 됩니다. 2번 애착 이론. 2 년간 6 번의 이별 재결을 반복하며 관계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ISTJ 5 번의 객관적 분석 스타일로 내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인가를 데이터처럼 정리해 보는 활동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ISTJ고 뭐 애니어그램 어떤 유형이면은 요런 거를 좀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맞춰서 추천해 줍니다.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학생이 할 수 있는 걸 초점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인지행동 치료를 반영해서 가상 상담 시나리오를 작성해 줘. 우리 그렇잖아요. 수업 준비할 때도 미리 애가 뭘 질문할지 어떤 오개념이 있을지 미리 공부하고 가잖아요. 선생님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하는 일이고 제가 직업이 교사니까. 그러면 상담할 때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준비 한 적 다 되는 건 아니지 준비를 안 하는 거랑 하는 거랑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상 상담 시나리오를 작성해 줘 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해 줘야 하고 설명해 줘. 그 답변 내용을 제가 QR 코드에 넣어 놨어요. 너무 글이 많아질 것 같아서. GPT를 쓰면 미술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학생에게 미술 상담이 가능할까?"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왜 물어봤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거 이 GPT한테 GPT가 미술 상담이 가능한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물어봤을까요 다시? 이거예요. "야 나 미술 상담할 거거든. 너 지금 미술 상담 모드로 바꿔."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지가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미술 상담 기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술술술술 알려줘요. 그럼 제가 그다음 뭐라 그러겠어요? "오케이. 너 그렇게 잘 알아? 그러면 요 그림 가지고 이거 봐봐." 했어요. 자 이 그림을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구글에서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편집해서 아무거나 가져와서 첨부 파일을 올렸어요. 파란색 구름이 있고 번개가 치고 근데 GPT는 그걸 모르죠.
연애 상담하려는 애가 선생님이 그림 그리라 그래서 이걸 그렸다고 나한테 줬구나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럼 답변을 뭐라 할까? 여러 개의 구름과 노란색 번개, 비가 전체 그림을 덮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기하지 않으세요? 얘가 눈이 없잖아요. 눈이 없잖아요, 얘가.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려줬는데 파란색 그림이 있고 노란색 번개가 있고 비가 내리고 초록색 심지어 색깔도 다 구분해요, 얘가. 중앙 하단에는 우산을 쓴 애가 막 "아 무서워." 뭐 어쩌고저쩌고 빨간색으로 그린 두 명의 인물이 있고요. 어쩌고저쩌고 "깍 무서워." 이 글씨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깍 무서워. 살려주세요."라고 적은 글도 다 알아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나요? 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봅시다. 주변 환경이 매우 위협적이거나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내면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대처관계, 우산 아래 속 두 인물. 이 기가 막히게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실 아무거나 가져온 건데 폭풍 속에서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점은 관계, 특히 여자친구에서 위로와 보호를 받고 싶거나 실제로 그런 존재를 의지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는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우산을 나눠 쓰고 있었던 경험을 떠올린 그 기억이 마음에 오래 남았던 건지 뭔지 모르는데 미술 상담의 이론을 적용해서 자기가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붉은 바닥은 어떤 느낌이고요. 붉은 곡선, 바닥은 안전지대 보호막 혹은 불안의 경계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강한 외부 스트레스와 불안, 관계에 대한 의존과 두려움, 도움 요청 신호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진짜로 실제로 애가 막 연애 상담을 하러 와서 그러면 여자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그림을 한번 그려 봐봐." 해서 그려 줬어요. 그걸 그래프를 그림을 그려 줘서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으셔 가지고 그냥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해서 막 봤어요. 근데 GPT가 보기에는 좀 불안하고 붕 버티는 느낌이다. 그러면 이제 상담을 준비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때 연애를 못 해봐 가지고 그 감정에 공감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 때려쳐." 하는데 GPT가 좀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라고 알려주면 제가 얘를 보는 태도라든가 준비를 할 때 제 마음가짐은 많이 달라져요. 그렇게 제 경험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또 괜히 또 그렇게 준비 안 하고 상담했다가 걔가 집에 가 가지고 학교 쌤이랑 상담했는데 학교 쌤이 다 때리시고 그래 가지고 막 교무실에 전화 오고 막 그러면 학교 예 상담하라고 보냈더니만 막 고달파진다고. 아, 저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담로 위험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 위험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려되는 친구들도 막 상기로 글 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쪼끔 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경계하는 시대에는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상담록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챗GPT의 기능은 아니고요. 네이버 클로바 노트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AI예요. 이 AI를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마이크 차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클로바 노트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다 기록을 해서 남기려고. 왜냐면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육아휴직 동안에 이게 정당한 활동을 했는지를 기록을 해 놔야 된다. 내가 언제 다 쓰고 있어요. 언제 원고를 또 다 쓰고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자동으로 속기를 해 줍니다. 근데 옛날에는 애가 말을 막 못 알아들었어요. 옛날에 초창기의 내비게이션 기억나세요? "국면." 이랬는데 "국면." 이런 막 인식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 "중앙동." 이랬는데 막 청학동 막 그러면서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윌 스미스 스파게티. 기능이 좋아져서 제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애가 대부분 알아듣고 맥락에 따라서 실제로 자기가 청학동이라고 인식을 했다 하더라도 맥락상 '아 중앙동인 것 같은데.' 하면 중앙동을 기록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받아쓰기용으로 참 좋고요. 한 달에 300분 무료 이용 가능한데 300 분이면 5 시간이죠. 이게 아이디 하나당 300 분이에요. 네이버 아이디는 한 사람이 3 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한 달에 900분 이용할 수 있으십니다. 충분하죠. 뭐
어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플로 이용하면 더 편한 게 핸드폰 마이크가 있으니깐요. PC에는 마이크가 따로 없죠. 그래서 어플 이용하시면은 참 좋고 무료 어플입니다. 어플 들어가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표 누르면 녹음 버튼이 오고 녹음 버튼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돼요. 지금 PC도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네이버 들어갈게요. 네이버. 네이버 로그인이 되어 있죠. K1069414님 제가 로그인해 놓은 거고요. 네이버 클로버 노트 클로바인가요? 클로바 노트 들어갑니다. 그러면 로그인 하시면 네이버 아이디가 로그인돼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로그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새로운 노트들이 막 뜨죠. 뭐야? 왜? 불능수다. 새로운 노트들이 다 뜨죠. 지금 제가 이거 다 녹음을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글을 쓰고 있는데 지금 육아휴직 중이다 보니까 노트북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앉아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 그냥 말하듯이 메모를 해 놨어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녹음을 듣고 보세요.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 줄게. 제가 제 딸한테 딸내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듯이 한 거예요. "옛날, 옛날 아주 옛날에 멀리, 멀리 저 멀리 어느 곳에 사람 3 명이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말만 했는데 지가 다 기록을 이렇게 해 줘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누르시면 음성 파일 그러니까 이 녹음한 기록 자체도 다운하실 수 있고요. 받아쓰기 한 이 기록 자체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다운로드를 안 한다 하더라도 네이버 서버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항상 저장되어 있어요. 기록 저장 기간에 유통기한이 없어요. 계속 평생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핸드폰 켜 가지고 내 핸드폰에 용량 잡아가면서 녹취록 저장해 놓으실 필요도 없고 녹취한 거 내가 들으면서 따라 쓸 필요도 없고요. 게다가 이 친구 잘 보세요. 메모 요약이 있잖아요. 한 달에 공짜로 15번 쓸 수 있게 해 줘요. 제가 녹음을 20분 동안 했거든요. 그럼 말이 엄청 길겠죠. 이 긴 말을 AI가 요약을 알아서 해 줍니다. 중요 사항은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 이렇게 주요 주제는 뭐고요. 이 다음에 할 일은 뭐고요. 단락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SNS 부작용 얘기도 하셨고요. 수학의 단점 얘기도 수학의 본질 얘기도 하셨고요. 근력에 대한 감각 얘기도 하셨어요. 이거를 안 쓰신다고요. 왜요? 왜 안 쓰시죠? 쓸 일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쓸 일이 있는데 이걸 안 쓰시는 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리바리 싸들고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해 놓으시면 알아서 됩니다. 요 메모도 따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정말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애들이랑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얘기들 중에는 '아 저만 그런가요? 아씨 그 내가 한 말이지만 멋있다.' 이런 거 있거든요. 괜히 그런 거는 다른 방 가서도 하잖아요. 아니요. 저도 그래요. 아이 저만 그런 걸로 하고 그런 거 이렇게 마이크 조그마한 거 차고 들어가셔서 수업하시고 수업 자료 남겨 놓으셨다가 나중에 뭐 이걸로 좀 이따 보여 드릴 건데 이런 거 모으셔서 에세이 만들기로 해서 출판하시면 편하잖아요. 내가 막 노트북 앉아서 첫 글자부터 다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한 80% 정도를 만들어 준 걸 내가 첨삭만 한 20% 하는 거죠. 10 줄부터 20% 쓰는 것보다 다 만들어져 있는 거 20% 수정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렇게 조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로버 노트 이용하시면 아예 상담하실 때 물론 녹취라는 게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 기록을 위해서 "내가 잠깐 녹취를 좀 해도 되겠니?" 허락을 받으신 다음에 이런 상담 녹취만 하시면 내가 녹음 파일 날아가지 않게 조심조심 다뤄야 될 필요 없고 알아서 받아쓰기 다 해 주고 필요하면 요약도 다 해 줍니다. 그런데 뭐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죠. 왜 이렇게 숙연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되겠다." 지금 55 분인데요. 음 쉬었다 해야겠죠? 예. 11시 10 분에 바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